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송영길 후보 쪽에 그런데 친명 핵심 7인회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크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 가운데 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것을 확인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7인의 이 핵심 그룹 멤버는 정성호 사선 의원이죠. 김영진, 김병욱, 임종성, 그 다음에 문진석, 김남국 이제 의원하고 이규민 전 의원, 이렇게 7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친이재명계 의원 중에 5명 이상이 돈봉투를 받은 사람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계속 커지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해서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10명 최소한, 그리고 20명까지 그 이름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7인의 멤버인 A 의원도 봉투를 수수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봉투를 받은 의원 그 실명 이름 목록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두어 가지 블랙리스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7인의 멤버를 포함해서 서울, 인천, 경기, 호남 이런 지역구 의원 다수의 이름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 받은 수수자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 공여자 측에서 봉투를 준비했다고 해서 그대로 전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정당법 위반이든 뇌물죄 위반이든 뭐 공여자, 수수자, 이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돈 준 놈, 돈 받은 놈,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까? 이제 아무튼 돈 받은 현역 또는 이 전 의원들, 이제 그 특정 작업이 끝나면은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방식이 이제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총선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0일인데 오늘이 4월 18일이니까 이제 정말 1년에서 일주일 빠지는 그 기간이 남아있는 셈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수사 끝에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넘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20명이나 되니 그 일이 얼마나 커다란 파문과 함께 굴러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체포가 되든 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든 이 의원들은 기소가 될 겁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비교적 증거가 뚜렷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일괄적으로 다 비슷하다면 선고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내년 4월 이전에.
이제 이런 수사와 기소와 선고 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의 판도가 돈봉투 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자, 돈봉투 사건으로 끝날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봉투 단일 채널로만 넘겨간 건 아닐 것이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을 제3자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송영길 후보 측이 가령 수도권에 있는 어떤 의원에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돈을 전달할 때 300만 원 넣은 돈 봉투를 직접 양복 안주머니에 꽂아주는 방식도 있지만 다른 방식 그렇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돈을 그 의원의 후원 계좌에 꽂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꽂느냐? 송영길이나 윤관석, 이성만 이런 의원들 이름으로 꽂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책을 사주는 겁니다. 가령 어떤 의원에게 돈을 넘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의원이 최근에 출간한 책, 그 책을 사주는 겁니다. 책을 얼마나 사주느냐에 따라서 몇 억에서 몇십억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로 정치인, 회고록을 냈는데 그 원로 정치인의 회고록을 35억 원어치 사줬다는 얘기도 지금 시중에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방식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드러나 있는 녹음 파일을 3만 개나 가지고 있었다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하고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는 어떤 사이일까요? 서로 알고 지낸 지 20년도 넘는답니다. 이 이정근이라는 사람은 서울 서초에서 선거를 4번이나 떨어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MBC PD수첩에서 조사하는 그런 작가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송영길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때 이정근과 송영길이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